이 온드림 소사이어티라고 복합 문화 공간을 갈 겁니다. 친환경 제품의 제작과 유통, 소재 개발까지 자신만의 기준으로 사회혁신을 이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자원을 활용한 제품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방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페트병이 9개가 사용됩니다. 저희가 땅에 묻힐 뻔한 페트병을 구해내서 이렇게 가방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로만 제품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이런 제품들이 엑셀레이터라는 거를 나는 처음 알았어.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줄까? 이런 제조, 유통, R&D, 수출 또는 정부 사업들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야. 나도 진짜 내 일을 하면서 고객분들 만날 때마다 너무 재밌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하는 게 진짜 좋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피해 그런 게 섞여 있나 보지? 이 공간을 잠깐 소개하자면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라는 사회공헌 재단에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결을 하려는 소셜 벤처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으로 전시도 하고 강연을 통해서 그들의 활약도 알리고 또 공연을 통해서 또 이제 뭐 장애 아티스트라든지 뭐 다양한 사회 가치를 갖는 공연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H온드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사회 해결에 관심을 갖는 소셜 벤처들을 선정을 해서 그들에게 금전적으로도 몇 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 되는 비용을 지원을 하면서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 되는 기업에게 온드림 소사이어티의 6층 공간에 사무실들이 좀 작은 사무실도 있고 큰 사무실도 있는데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그 기업들에게 이제 1년간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공간도 공유 오피스도 여기 6층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쾌적한 공간이고 창밖에 뷰도 좋고 그래서 인기가 많지. 들어오면 다들 잘 돼서 나갈 것 같아. 일단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햇빛 잘 드는 거 좋아하는데 집 보여줄 때도 이 채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위치 남산 타워 보여. 그리고 바로 앞에 명동성당 있어. 왠지 창업할 땐 이런 데서 해야 잘 될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드는 공간에 잘 잡았다. 오늘 그러니까 공연이 있는데 오후에 공연도 그냥 일반 아티스트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현대차 정몽구재단에서 뭐 장학생이라든지 후원을 해서 교육을 받는 연주자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오후에 연주를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행사를 할 때 참석을 어떤 거는 그냥 일반인이 신청해서 그냥 참석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초청해서도 오고 이러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또 이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치. 와서 이런 좋은 공연 같은 거를 무료로 볼 수도 있겠네. 맞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행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웹사이트에 가서 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은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여기를 공간이 너무 좋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기관들이 되게 많은데 날짜가 겹친다 그러면 어떤 행사가 좀 더 가치 있는 행사인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대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신청하고 싶다. 언제쯤이면 여기 대관할 수 있을까? 글쎄 뭐 이제 언제가 비어있는지는 봐야 될 거고 비어있는 날이 있고 또 여기 자체적으로 또 프로그램을 하니까 자체 프로그램이 없는 날 중에 다른 기관들이 미리 신청해서 선정이 되지 않는 날로 해야 될 텐데 보통 한 3개월, 4개월 전에는 신청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이제 환경 관련된 책도 전시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환경 관련해서 책 읽을 수 있도록 도큐레이션도 우리가 해서 새로 나온 책들 있으면 또 구입해서 여기 비치하고 오시는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내가 찾아보니까 여기 만드실 때 이런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이 여기 친환경 소재를 써가지고도 하셨다고 하더라고. 인테리어 소재 중에도 리사이클이나 업사이클 소재를 좀 곳곳에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적용이 좀 되어 있고. 안녕하세요. 얼바인 제시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아주 핫한 동네 성수동에 왔습니다. 성수동에 와서 새로운 초대 손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30대 후반에 창업을 해서 벤처 회사를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시는 송윤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식회사 아트임팩트를 운영하고 있는 송윤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송윤일 대표와 저는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제 동갑 사촌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고 창업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와 창업을? 이라고 생각했는데 9년 동안이나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왔을 때 한번 만나서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창업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창업을 할 생각을 했는지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사실 창업을 준비한 거는 회사를 다니면서부터가 아니고 그 이전에 대학생 때부터 원래 나는 사업에 관심이 많았었고 매트릭스 영화 아나? 이렇게 총알 날라오는 그치. 보통 그렇게 매트릭스를 액션 영화로 다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는 대학교 때 봤던 매트릭스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나도 그런 부분에 되게 공감이 되었었고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런 배터리처럼 살다가 죽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참여를 해서 해소를 할 수 있다라면 되게 뜻깊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앞으로 사업이라는 창업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를 하고 싶다, 시대 정신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대학교를 바로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하는 것은 겁도 나고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에 전공을 살려서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한 3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고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서 MBA 경영학 석사를 따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창업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또 포스코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마케팅. 엔지니어링 베이스였기 때문에 마케팅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기획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안들을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계산하고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었는데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하게 된 거지. 사실 그게 30대 후반쯤인 거잖아. 맞지. 그것도 나는 30대 후반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딱 나와서 어떻게 시작을 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하고 싶다면. 그치.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바로 창업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라는 이런 큰 회사에서는 딱 내가 하는 일이 좁은 영역에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창업 준비를 하는 것을 대기업에서 할 수는 없었었고 내가 관심이 있었던 공간 비즈니스를 하는 작은 기업에 취업을 해서 1년 반 정도 공간 비즈니스를 경험을 한 다음에 그때의 경험으로 창업을 하게 된 거지. 나는 이런 문화예술 쪽하고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이 건축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 문제나 또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작가들 그리고 제품들을 한 공간 안에 모아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제품, 이렇게 좋은 작품이 있어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름이 그래. 그래서 이름이 이치라고 해서 이치가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뜻도 있고 그 한국말이 그 이치였어? 그 이치고 나는 영어로만 그걸 봐가지고. 그치 영어로 하면 이치가 각각이니까 여기 모여있는 각각의 예술가와 디자인의 제품들을 큐레이션하고 설명하는 이런 공간이라는 뜻도 있어서 그리고 일본어 하면은 일본어로 이치 하면 첫 번째라는 뜻도 있어서 정말 너무 잘 지었다. 그 누가 생각한 거야? 내가 생각했지. 진짜? 너무 잘 지었다. 그래서 일본 분들, 중국 분들, 한국 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영어를 쓰는 분들한테도 다 어필할 수 있는 단어라서 이치라는 공간을 만들었고 초반에 약 한 30개 정도의 브랜드와 이런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기획을 해서 매달 새로운 컨셉으로 매달 우리가 사회에 던지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전시도 하고 이런 제품도 선보이는 그런 공간, 살롱 같은 공간으로 운영을 좀 했었지. 이제 우리 매장에 우연히 방문을 했던 현대백화점의 MD가 이제 백화점에도 매장을 내보자라고 네. 하셔가지고 맞아. 이제 백화점에 들어갔었지. 그치. 백화점과 같은 이런 이제 대형 유통망으로도 입점이 되게 되었고 팝업 스토어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브랜드도 함께 이 중에 여러 가치 있는 브랜드 중에 나도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 이제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블루 오브 푸른색 구니까 지구를 뜻하는 블루 오브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친환경 소재로만 제품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이런 제품들이 얘도 지금 페트병을 여기서 만든 제품인데 페트병이 재료인 거야? 그렇지. 색깔도 너무 예뻐.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을 페트병, 폐그물, 폐가죽 등의 이제 이런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서 제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브랜드를 런칭을 했었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바나나 껍질을 이용한 바나텍스라는 원단도 개발을 하고, 또 이제 버려지는 다양한 소재들을 업사이클하고 리사이클해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쓸 수 있도록 하면은 좀 더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산화탄소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브랜드와 R&D를 같이 하면서 지금도 브랜드가 성장을 하고 있지. 이 명동 성당 앞에 있는 그 정몽구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재단의 여러 가지 사회 공헌 행사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걸 또 맡아서 한다고 한 거야.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 나도 그런데 참여해서 하고 싶다라고 그런 거 어떻게 운영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어디서 정보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거야? 이제 온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현대차에서도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ESG, 이런 그 자연 환경이라든지 또는 사회 문제 그리고 거버넌스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현대차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회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획과 섭외와 이런 운영을 하는 그런 영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쪽 뒤쪽에도 보면은 뭐 LG라든지 SO일이라든지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업들도 사회공헌 사업들을 하고 있고 파트너로서 우리 회사와 같은 또 우리 회사가 소셜벤처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기도 한데 이런 사회적 기업들하고 함께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이런 정보들을 그 각각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기도 하고 일반 대기업과 우리와 같은 사회적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기관들도 있는데 그런 기관의 정보를 보고 또는 우리 회사에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해서 직접 참여를 연락이 해서 너한테 오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PT를 해서 이제 사업을 수주를 하면은 이제 뭐 1년 단위 또는 뭐 3년 단위 이렇게 공간 운영도 하고 제품도 만들어서 납품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각각 그런 좀 대기업들이 이런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거고, 근데 사회공헌 사업을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운영하기는 좀 힘든 면도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좀 잘해달라고 맡기는 거지. 그치. 일반 기업들에서만 이런 기회를 제공한 게 아니고 정부 지자체들 뭐 중기부라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뭐 환경부, 여성부 또는 뭐 고용노동부 이런 쪽에서도 이제 다양한 정부 사업들이 나와서 이런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 일반 벤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놓고 있고 또 뭐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심지어 이런 오피스와 같은 사무 공간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초기 창업자들은 이런 정부의 사업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정부 부처뿐만 아니고 지자체들 다양한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외 쪽으로도 알려질 수 있게 된 거지. 정말 부지런해요. 부지런해. 제가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늘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그 중에 정말 굉장히 탑 티어로 항상 열정이 넘치고 항상 부지런하고 뭐 이런 정부기관에서 종류도 많을 거고 그런 거를 또 막 굉장히 쉽게 알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그런 걸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내가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고 그래서 창업을 하려면 정말 꼼꼼하게 부지런하게 열정을 갖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으니까 또 드는 것 같아. 너랑 얘기하다가 엑셀레이터라는 거를 나는 처음 알았어.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줘봐. 이런 제조, 유통, R&D, 수출 또는 정부 사업들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야. 엑셀러레이터를 하시는 대표님 한 분이 아트임팩트라는 회사는 실제로 제조 유통을 하는 것 외에도 주변의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 투자에 대한 생각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시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을 하는 엑셀러레이터를 취득을 하면은 공식적으로 이런 펀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셔서 지금까지의 2개의 그런 개인 투자 조합 펀드를 만들었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참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총 4개의 기업한테 지분 투자를 하고 성장하는 기업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역할도 하고 있고 이 창업하는 사람들을 돕는 게 결국에는 이 엑셀레이터인데 이 엑셀레이터는 창업을 바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부터 아니면 이미 조금 한 1, 2년 운영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어떤 사람들에게? 사실 이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주체가 크게 나뉘면은 엑셀러레이터하고 벤처 캐피탈 VC가 있거든. 그래서 AC, VC라고 얘기를 하는데
엑셀러레이터 나와 같은 이런 AC들은 좀 더 초기 단계 기업들, 심지어 예비 창업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이 되게 좋은 열정과 아이디어와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할 경우에 법인 설립부터 시작을 해서 팀 빌딩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초기에 정부의 좋은 지원 사업들을 받는 노하우들, 그렇지. 그리고 이제 협력사를 구축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멘토링을 해주고, 초기 기업가라고 해도 나도 사업자고 이분도 사업자고 이제 내가 몇 년 좀 더 일찍 시작을 하고 경험을 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줄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영적인 사업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정말 멘탈을 잘 지키고 건강을 잘 지키고 가정을 잘 지켜가면서 롱텀으로 되게 오랫동안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선배로서의 경험도 좀 들려주고, 그리고 너무 힘들 때 정말 회사가 좀 어려워지고 개인적인 되게 번아웃이 올 때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는 견뎠었는지, 또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나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을 어떨 때는 사업적인 도움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대표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레이터로서 처음에 초기 창업하시는 분, 아니면 좀 더 많이 사업을 키워나가시는 분들에게도 컨설팅을 하고, 또 나만의 이 친환경 브랜드도 너무 잘 키우고 있고, 또 ESG 같은 운영을 하는 거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너는. 예전에 내가 다녔던 회사들에서 나한테 이런 막중한 업무가 떨어지면은 아마 야근하다가 나는 병원에 실려갔을 것 같아. 그런데 다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들이고 다 보람을 느끼고, 맞아. 또 내가 만나는 대표님들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의 도움을 받고 성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또 내가 베푸는 게 또 나에게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스케줄들에 응할 때 내가 할 일을 한다라는 것보다도 약간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내가 이런 일들이 있네, 오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이렇게 은영이도 만나고 또 이제 좋은 얘기를 하겠지, 맞아. 또 오늘 오후에는 또 누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겠지라고 하면 되게 설레이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업을 하다 보니까 9년이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진짜 내 일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만날 때마다 다른 뭐 대표분들, 아니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 고객분들 만날 때마다 너무 재밌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하는 게 진짜 좋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피해 그런 게 섞여 있나 보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울에 와서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고객분도 만나고 같이 협력하는 회사분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났는데, 이제 사촌이니까 사실 또 더 볼 일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사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만 들었던 일들을 직접 만나서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오늘 재밌으셨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이제 송윤희 대표님이 직접 답변을 제 유튜브 채널에 남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한국에서의 창업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제 또 다시 얼바인으로 돌아갑니다. 내일 비행기 타고 다시 얼바인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얼바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